그렇죠. 가치하락은 가치하락대로 봤고요.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활용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날씨가 벌써 더워지네요. 하고 제가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사전적으로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지금 간간히 이렇게 질문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전에 유튜브 내용 중에 자녀지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활용법도 좋지만 네. 그거에 따른 돈 버는 방법, 네. 이 보상님의 경험에 비춰 네.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한마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토지보상 관련된 법률이나 또는 자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깐에는 쉽게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내 땅을 손해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투자자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말씀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주변에 있는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업무를 하고 있는 곳에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 뭐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뭐 택지지구도 있고 선형 사업이라고 하는 데는 뭐 철도, 그러니까 선으로 되어 있는 사업, 뭐 도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형 사업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 택지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들 말씀을 들으셨고 이야기를 많이들 서로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선형 사업이 왜 매력이 있냐? 선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고속도로가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고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지방도, 국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 지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 사업에 따라서 어떤 것은 도로가 나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철도 같은 건 혐오시설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고 저는 요번에 제2 외곽순환도로를 하면서 상당히 업무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용인 같은 경우죠. 많이 진행을 했는데 정말 지도가 변했다는 것도 많이 봤지만 매력이 있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토지보상을 하면서 선형사업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자녀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녀지 보면 여러분 보면 막 2, 30평 남거나 4, 50평 남거나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통상 매수 신청을 하죠. 같이 하라 또는 자녀지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뒤에 땅은 맹지거든요. 맹지. 그런 경우는 그 앞에 땅을 보유하고 있고 그게 아까 말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도 뭐 국도변에 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에 맞는다면 뒤에 있는 맹지죠. 앞에 있는 게 닿는다면 뒤에 있는 거를 매수할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매수 청구가 아닌 네. 가치 하락을 받아놓고 그렇죠. 가치 하락은 가치 하락대로 봤고요.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활용 가능한지. 제가 여기서 이제 지도를 하나 올려드릴 건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한 50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땅이 약 한 200평 정도 돼요. 근데 뒤에 땅은 완전히 맹지예요. 그리고 뒤에 땅 하나로만 뭘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용도 지역, 두 번째는 해녀 앞에 있는 분하고 뒤에 있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앞에 있는 분은 싸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뒤에 있는 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떡하냐? 옆에 국어가 있는 거를 확인합니다. 어떤 이유였어요? 도로를 낼 수 있는지 또는 하천부지 물이 빠질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행여 앞에 있는 분하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뒤에 있는 그 땅을 매수했을 때는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앞에 보시면 지금 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도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께서는 위와 아래가 다 토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뒤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맹지입니다. 근데 옆에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는 뒤에 있는 작업,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서로 대화가 안 될 경우에 뒤에 있는 토지도 과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지 그거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지도를 잠깐 보자면 여러분 중요한 건 치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고받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뭐냐면 뒤에 있는 땅은 맹지고 앞에 있는 건 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그러면 반반씩 나누는 겁니다. 아,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좋은 예. 방법이 있네요. 앞에 잔여지가 100평 있고 뒤에가 200평이면 150평씩 나누는 겁니다. 그럼 땅 외양도 너무 어우, 좋죠. 앞에는 토스트 가게 하고 옆에는 편의점 할 수도 있고 뭐 다사문 주유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그 작업을 지금 조율을 하고 계신. 그렇죠. 그렇게 여러 군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솔직히 일반 사람들은 네.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협의점 찾아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아, 이거는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토지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토지 보상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이 공람 공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전자간보라든가 또는 내가 지역에 뭐 구청에 살고 있다든가 시청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나 고시를 보시면 보상계획 공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서울 경기 같은 데는 특히 경기도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 이미 지도에 그런 표시를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지번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고 아직 거기는 도로가 생긴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아, 이 땅은 못 쓰겠다. 이거는 방법이 없겠는데 보고 그렇게 저희는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걸 보고 계획도 삼으시면 훨씬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보상님이 네. 그런 협의점도 찾아주시고. 아, 당연히 찾아드리죠. 네, 당연히 찾아드리고 카운슬링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제가 그런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이 토지를 나는 못 쓰게 생겨서 네. 잔여지 매수 신청을 했는데 네. 이런 활용 방법이 있다면은 굳이 매수 신청을 안 해도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상당히 매력 있게 어떻게 보면 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죠. 물론 보상가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 보상받았대, 누구 돈 많이 받았대 하는데 결코 토지 보상가는 그렇게 여유 있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길이나무로 해서 그거를 부가가치 있게 살린다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말고 다른 뭐 추가적인 사항이 또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그 당진 대곡간 맞나요? 거기가 대산간인가요? 네, 대산 당진간 대산. 예, 거기 이제 좀 있으면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화태백야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여러분 여수 밤바다 아시죠? 예, 그쪽에 이제 그 한국의 나폴리를 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제주도 사시는 분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제주도는 지금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또 이게 거리 그런 약간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륙 지방에 제주도 이상의 버금가는 곳을 만든다고 계획해가지고 지금 만드는 데가 바로 여수에서 섬을 6개인가 7개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리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섬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연결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내륙이 돼. 섬 배 타고 안 가도 돼요. 섬이 아니네요. 아니죠. 그게 뭐냐면 77번 국도입니다.
그럼 77번 국도가 거기까지 연결? 그렇죠. 지금은 여수에서 끝나는데 여수에서 화태백야간 섬 7개를 통해서 70번 국도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70번 국도는 북한서부터 연결되는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4월 말부터 포스코하고 코롱에서 사업을 해갖고 지금 보상 협의 통보는 나갔고요. 현재 보상가가 뭐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상당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의 섬을 제가 반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섬을 5만 원 주면 사람을 사겠습니까? 평당이야? 예. 아니 서울 경기 있는 사람이 거기 갈 일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안 사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죠. 예. 솔직히 좀 10,000원 주고 살아도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거기 땅을 팔라고 해도 아무도 사질 않았거든요. 섬이니까. 그렇죠. 네. 섬을 누가 사요? 도로가 생긴다는 발표가 나고요. 지금 나왔던 땅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높아지겠네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근데 그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도로의 노선이 어디로 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국도 옆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잔여지 발생이 많이 되겠죠? 다 전혀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중에는 그 땅을 매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아직은 실상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실감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평생 그쪽에만 계셨기 때문에 소위 돈을 만져볼 기회도 없었고. 근데 이번에 보상가 나온 걸 보니까 예상치보다 너무너무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물론 그 도로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면 택지지구보다 택지지구 옆에 있는 땅들이 올라가거든요. 왜 그러냐? 여기서 보상받은 사람들이 다 그 근처에 있는 땅을 매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국도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국도 옆으로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 있다고 보여집니다. 투자 가치도 상당히.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주로 섬 쪽을 보니까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존관리가 있는데 과연 이게 용적률이나 건폐율,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물이죠. 섬이니까 물, 전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과연 내가 살 토지가 앞으로 도로가 날 것하고 인접해 있는지, 그리고 인접해 있다고 했을 때 국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보신다면 아마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농지가 안 팔린다는 거 아시죠? 네. 그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LH나 이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거 방송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분들 때문에 농지 사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거든요.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농지 심의를 거쳐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면 제가 볼 때 농지보다는 임야가 조금 유리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반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여러분 저기 주말 되면 놀러 가시잖아요. 그죠? 그냥 편안하게 공부를 좀 하시고 한번 그 현장에 임장이라고 하거든요. 현장을 다녀오는 거.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진짜 내가 구입할 땅이 또는 그런 거 보면은 요새 그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 로드뷰를 보면 내가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땅의 모양이 내가 서 있는 위치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고 지금 같은 경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띄면 도로가 들어간 데는 안 띄어집니다. 그건 어디서 띄어냐면 해당 지자체에서 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평일이라는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도의 수고죠, 수고를 통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보상왕님은 네, 섬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사죠. 계획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좋은 정보 항상.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왜 그렇게 하냐면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부동산 관련 대학은 아마 어디가 가장 유명하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짜증났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오로지 정답이라고 말하기 힘들거든요. 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밖에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오셨던 교수님께서는 서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디 얘기하냐? 송파, 강남, 서초. 제가 이 따져봤거든요. 얼마 사는지? 150만 살더라고요. 150만. 보통 한 50만 정도 살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 150만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십억 되는 거를 투자?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수십억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개념은 첫째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 대출도 능력이고 모두 능력. 그런 능력은 본인들이야 많이 가지라고 하시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시드머니죠. 뭐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1억 5천이 됐든 2억이 됐든 그 정도로서 그것을 우리가 남자도 여자친구를 만나려면 예쁘게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여성분들도 남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옷도 예쁜 거 입고 화장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도 그 땅을 잘 보셔서 메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런 땅을 구입해 놓고 나서 다음에 이 땅을 흙을 성토 덮을 건지 또는 절토할 건지 잘라낼 건지 왜 도로랑 레벨이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세금이 끊임없이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좀 작은 걸로 잡기에는 선형 사업만큼 매력 있는 사업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정보 알려주셨는데요. 다음 편에도 이렇게 돈 버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방송이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다면 아주 상당히 매력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거든요. 네, 드린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저희 그 방송 밑에 보면은 아마 더보기란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거는 아마 저희 사무장님한테 또는 말씀을 하셔서 뭐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기존까지는 뭐 토지보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또 앞으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 토지 투자 또는 자녀지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적은 돈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토지보상도 잘 받으시고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